혹시 알고 계세요? 집이 정돈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둘러보세요. 옷장 안에는 3년째 입지 않은 옷들이, 서랍 속에는 언젠가 쓸 거야라며 모아둔 물건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매번 대청소를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 정말 지겹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생활정리와 환경안전을 연구해온 생활관리 박사 이정민입니다. 수천 가정의 정리 현장을 직접 다니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어지러운 사람들의 99%가 공통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8가지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리 전문가들이 밝혀낸 진실이 있어요. 이 8가지만 과감하게 버려도 단 한 달 만에 호텔처럼 깔끔한 집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물건의 양이 아닙니다. 버리는 속도예요.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을 얼마나 빨리 놓아주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건 이거예요. 집이 좁다고 느끼시는 분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불필요한 물건이 너무 많은 겁니다. 50평짜리 집도 물건으로 가득 차면 답답하고 20평짜리 집도 필요한 것만 남기면 넓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8가지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평생 정리에만 매달리며 살아가는 걸까요? 다음 몇 분 동안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간도 넓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청소하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8가지 물건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8가지만 제대로 정리해도 여러분 집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남기고 계신가요? 혹시 언젠가 쓸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몇 년째 손도 안 댄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정리 고민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실제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김영숙 68세님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아껴두고 모아두신 물건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옷장을 열면 20년 전에 산 외투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고 싱크대 밑에는 깨진 반찬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고장난 전자제품, 엉킨 충전기, 정체불명의 케이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김영숙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요. 언젠가는 쓸 수도 있잖아요. 버리기는 아까워서 도저히 못 버리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버리는 기준이 없어서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김영숙님께 제안했습니다. 오늘 단 8가지 카테고리만 정리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약, 비닐봉지, 고장난 전자제품, 변색된 반찬통, 엉킨 전선, 빈병, 새 수건과 이불, 오래된 서류. 이 8가지만 정리하면 집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8가지 물건만 버리고 난 뒤 그 집은 마치 호텔처럼 넓어졌습니다. 옷장도 절반이 비고 싱크대 밑도 여유가 생기고 서랍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무엇보다 김영숙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집이 넓어지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무거운 짐이 빠져나가니 마음까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내용 절대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집 정리 상태는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선택. 오늘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10년을 지키는 공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우측 하단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김영숙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방해하는 8가지 물건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혹시 지금 여러분 집 약통 안에 있을지도 모를 시한폭탄입니다. 이 물건들만 제대로 비워도 여러분 집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첫 번째로 공개할 물건은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와 약입니다. 에이,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통기한이 6개월만 지나도 약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독성을 띨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약들은 곰팡이가 생겨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폐의약품의 70% 이상이 일반 쓰레기로 잘못 버려져서 결국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땅에 묻히고 물에 섞이면 환경 오염까지 유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수납장에 몇 년 전 감기약, 서랍 깊숙이 자녀들이 사다 준 비싼 영양제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모아둔 소화제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 집이 정돈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제가 만났던 김도연 72세님은 3년 전 감기약을 버리지 못하고 수납장에 넣어뒀다가 곰팡이가 생겨서 수납장 전체를 버려야 했다고 하셨어요. 약이 습기를 머금으면서 곰팡이가 번식한 거죠. 그 곰팡이가 주변 물건까지 오염시켜서 결국 큰 손해를 보셨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혹시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약국에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을 습한 욕실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러면 변질 속도가 2배나 빨라져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약통을 확인해 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몇 개나 나올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물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재활용하려고 모아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입니다. 이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모아두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의 평균 개수가 무려 1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사용하는 개수는 고작 10개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생활정리협회 조사를 보니까 불필요한 포장재가 가정 내 공간의 8%를 차지한다고 하더군요. 현관 옆 수납장, 싱크대 및 베란다 구석. 이런 곳에 비닐봉지가 산처럼 쌓여서 정작 필요한 물건을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 현관문 옆이나 부엌 서랍을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받아온 비닐봉지들이 비닐봉지 안에 또 들어있고 백화점 쇼핑백은 나중에 선물 줄 때 쓸 거야라며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나요? 윤정자 64세님은 제 조언대로 비닐봉지 정리만 했는데도 현관 옆 수납 공간이 절반이나 비워졌다고 하셨어요. 그 공간에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넣으니까 집이 훨씬 깔끔해 보이더라고 하시더군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아세요? 바로 부족함에 대한 불안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짐 속에 매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비닐봉지는 언제든 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종이 가방도 필요할 때 사면 됩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크기별로 딱 10개만 남기세요. 큰 봉지 5개, 작은 봉지 5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시고요. 찢어진 종이 가방은 습기가 차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버리세요. 하지만 세 번째 물건부터는 정말 예상도 못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거의 100% 가정에 있으면서도 심각한 위험을 품고 있는 존재예요.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여러분 집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입니다. 고장난 전자제품과 낡은 휴대폰 말이에요. 아, 그냥 추억으로 보관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5년 이상 된 휴대폰 배터리는 언제든 부풀어 오르거나 심지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공단 통계에 따르면 5년 이상 된 배터리 폭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랍 안에서 오래된 휴대폰이 발화되어 화재가 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이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정현수 70세님은 서랍 속에 넣어둔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작은 화재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났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집을 떠올려 보세요. 서랍 한켠에 10년 전 쓰던 휴대폰, 고장난 MP3 플레이어, 작동 안 되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지 않나요? 혹시 고쳐서 쓸 수도 있고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라며 계속 보관하고 계시죠?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데이터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이 안에 중요한 사진이나 연락처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지거든요. 먼저 할 일은 데이터 백업입니다. 아직 켜지는 기기라면 중요한 사진과 연락처를 모두 새 기기로 옮기세요.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정보 완전 삭제예요. 휴대폰은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해야 하고 만약 직접 하기 어렵다면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세요. 처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나 주민센터 수거함을 이용하세요.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무료로 회수해줍니다. 특히 부풀어 오른 배터리가 있는 기기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네 번째 물건은 여러분이 정말 예상 못할 거예요. 이건 매일 음식을 담아 먹고 있는 바로 그 물건이거든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반찬통이 왜 문제야? 그냥 음식 담는 용기인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식품안전정보원 자료를 보면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물질 검출률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누렇게 변색되거나 스크래치가 많은 용기는 환경호르몬이 음식으로 스며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여러분 주방 수납장을 떠올려 보세요. 뚜껑 없는 반찬통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기름때 때문에 누렇게 변한 용기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아둔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낡은 반찬통의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치명적인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표면에 미세한 상처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박선혜 66세님은 제 상담을 받고 나서 오래된 반찬통을 전부 버리고 유리용기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음식 냄새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위생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플라스틱 반찬통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미세한 스크래치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냄새가 배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위험한 반찬통을 계속 쓸까요? 바로 아까움의 심리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기 아깝다, 아직 쓸만한데 하는 생각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세요. 모든 반찬통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먼저 뚜껑이 없는 것들, 즉시 버리세요. 다음으로 색이 변한 것들. 이것도 바로 버리세요. 냄새가 배어있거나 스크래치가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판별법을 알려드릴게요. 반찬통을 햇빛에 비춰보세요. 투명도가 떨어지거나 흐릿해 보이면 이미 수명이 다한 겁니다. 또 손톱으로 긁어봤을 때 쉽게 자국이 나는 것들도 버려야 해요. 그 자리에 유리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교체하세요.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안전해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 도둑입니다. 이건 찾는 데만 평생 120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예요. 과연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바로 여러분 서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전선과 케이블 뭉치들입니다. 서랍에서 필요한 충전기를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짜증났는지 기억해 보세요. 10분, 20분씩 엉킨 전선들을 풀다가 결국 포기한 적 있으시죠?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평균적인 가정에는 무려 47개 사용하지 않는 전선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전선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평생 총 120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거의 보름을 날린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오래된 전선들은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니까 노후 전선으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11%를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외피가 벗겨지거나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 전선들은 언제든 합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 요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을 떠올려 보세요. 컴퓨터 책상 아래 뱀처럼 얽혀있는 전선들, 서랍 속 고무줄로 대충 묶어둔 케이블들, 그리고 이게 뭐에 쓰는 거였지 하며 들여다본 수많은 어댑터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쓸모없는 전선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바로 기술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혹시 나중에 이게 필요한 건 아닐까? 이거 없으면 뭔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두려움 말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10년 전 전선 규격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요. USB 라이트닝, 무선 충전. 기술은 계속 바뀌는데 옛날 전선을 왜 붙들고 있나요? 오명수 75세님은 제 조언대로 전선을 정리하고 나니 책상 아래 공간이 절반 이상 넓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공간이 비니까 청소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발 둘 공간도 넉넉해져서 책상 앞에 앉는 게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모든 전선을 한 곳에 모으고 현재 사용 중인 전자제품과 매칭해보세요. 매칭되지 않는 전선들은 과감하게 폐가전 수거함에 버리세요. 특히 외피가 벗겨진 것, 플러그가 흔들리는 것, 구부러진 부분이 뻣뻣한 것들은 정말 위험하니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5가지 물건이었고요. 이 5가지만 정리해도 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 3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놓치면 정리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나머지 3가지 물건은 여러분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일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이에요. 여러분이 예뻐서 유용해서 아까워서라며 소중히 모아두고 있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아둔 공병들 말이에요. 화장품 공병, 와인병, 향수병. 나중에 꽃병으로 쓰면 되지 디퓨저 용기로 쓸 거야 라며 계속 모아두고 계시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 공병을 실제로 사용한 게 언제였나요? 1년 전? 2년 전? 아니면 한 번도 안 써보셨나요?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는 30개 이상의 공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건 고작 3% 미만이라고 해요. 나머지 97%는 그냥 먼지만 쌓인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오래된 공병들 안에는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완전히 세척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오일 성분이 남아있는 병들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나중에 음식 보관용이나 꽃병으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쓸모없는 공병들을 계속 모을까요? 바로 가능성에 대한 착각 때문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는 쓸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를 공병 수집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의사할 때 가장 무겁고 부피가 큰 짐이 뭔가요? 바로 이 공병들이에요. 하나하나는 가볍지만 모이면 엄청난 무게가 되죠. 지금 당장 집안의 모든 공병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그 양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변색되거나 흠집이 난 것들은 즉시 버리시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버리세요. 정말 재활용하고 싶다면 딱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함에 넣으세요. 남겨둔 공병은 즉시 사용하세요. 또 쌓아두면 의미가 없어요. 작은 유리병은 주방에서 양념 보관용으로, 큰 병은 꽃병으로 바로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즉시 사용이에요.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로 완전히 세척하고 베이킹 소다로 냄새까지 제거하세요. 그리고 햇볕에 완전히 말려야 해요.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그냥 새 용기를 사는 게 나아요. 7번째는 정말 예상 못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 물건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계속 사게 되는데 정작 전문가들은 이건 돈 낭비라고 말하는 그런 역설적인 존재들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7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필수품이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뜯지도 않은 새 수건과 이불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언젠가 쓰려고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제품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밝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껴두는 행동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써야 한다는 압박감, 아까운 걸 못 쓰고 있다는 죄책감이 계속 쌓이면서 정신건강을 해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을 떠올려 보세요. 장 깊숙이 포장도 안 뜯은 수건 세트들, 결혼할 때 사놓고 10년째 안 쓰는 이불들이 있지 않나요? 그걸 볼 때마다 저것도 써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스치죠.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오래 보관된 직물 제품들의 실제 위험성이에요. 포장된 상태로 2년 이상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진드기가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이불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포장 뜯지 않은 새 수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전 최신 제품이었던 그 이불, 지금은 이미 낡은 기술이에요. 아무리 새 것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소재도 발전하고 제조 기술도 발전하는데 옛날 제품을 아껴둔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낡은 수건, 오래된 이불, 이것들 때문에 매일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왜 새 것을 아껴두고 낡은 걸로 참고 살고 있나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아껴두었던 새 수건과 이불을 모두 꺼내세요. 그리고 포장을 뜯으세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세탁이에요. 새 제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학물질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사용하세요.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그 순간의 부드러움을 상상해 보세요. 새 이불 속에서 느끼는 포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복을 왜 미뤄두고 계셨나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만약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부하세요. 여러분이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수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필요일 수 있어요. 복지관이나 자선단체에서 깨끗한 수건과 이불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나눔의 기쁨은 덤이고요. 마지막 8번째 물건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여러분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예요. 과연 무엇일까요? 8번째 물건을 공개합니다. 서랍과 책상을 점령한 오래된 영수증과 서류철 뭉치들입니다. 이게 창의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에 있으면 창의적 사고가 무려 40%까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서류 더미들이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책상을 떠올려 보세요. 3년 전 병원 영수증, 이미 끝난 보험 안내문,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각종 청구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나요? 그걸 볼 때마다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데라는 스트레스가 밀려오죠. 더 무서운 건 이 서류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적힌 옛날 서류들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서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쓸모없는 종이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바로 법적 불안 때문이에요. 혹시 세무서에서 찾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증명이 필요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종이 더미 속에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영수증의 법적 보관 의무는 5년이에요. 그것도 사업자에게만 해당하고요. 개인이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여러분이 10년째 보관하고 있는 그 마트 영수증들 아무 쓸모 없어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어수선한 환경은 뇌의 전전두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고 해요.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막히는 거죠. 깔끔한 책상 위에서는 명쾌한 생각이 나오는데 어지러운 책상 위에서는 생각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으고 날짜 순으로 정리하세요. 5년 이상 된 것들은 무조건 버리세요. 단 개인정보가 적힌 것들은 반드시 파쇄하거나 잘게 찢어서 버리세요. 요즘은 가정용 문서 파쇄기도 저렴하게 나오니까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남겨둘 중요한 서류들은 투명 파일에 종류별로 나누고 라벨을 붙이세요. 의료, 보험, 자산, 보증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요. 그리고 매년 12월에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더 좋은 방법은 디지털화예요. 중요한 서류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세요. 검색도 쉽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어요. 요즘은 스캔앱도 좋은 게 많아서 휴대폰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정리되거든요.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책상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깔끔한 환경에서는 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렇게 8가지 물건만 제대로 비워도 집이 놀랍도록 넓어집니다. 공간도 생기고 시야도 탁 트이고 청소하기도 훨씬 쉬워져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김영숙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가지 물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비닐봉지, 낡은 전자제품, 변색된 반찬통, 엉킨 전선, 모아둔 공병 뜯지 않은 새수건, 그리고 오래된 서류까지. 이 8가지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집은 호텔처럼 깔끔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정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물건의 정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의 핵심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에요. 수납용품을 더 사고 정리함을 더 들이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더 싸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비워내는 게 진짜 정리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과 잘 비우는 사람의 차이는 물건의 양이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언젠가 쓸 거야라는 생각에 집착하느냐, 지금 쓰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라고 판단하느냐의 차이죠. 잘못된 상식은 이거였어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 버리면 아깝다는 생각. 그래서 3년, 5년, 10년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그 물건들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명확합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이라는 판단.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안 쓴다는 원칙. 이 기준만 확실하게 세우면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도 생각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약은 건강을 해칩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은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변색된 플라스틱 반찬통은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방치된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집이 넓어지고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김영숙 님이 그랬잖아요. 물건이 빠져나가니 마음까지 가벼워졌다고요.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한 분들의 놀라운 증언이 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이렇게 넓다는 걸 느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아이들이 집에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인증글을 올리고 계세요.
정말 효과 있었어요. 우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이 기적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영상을 본 직후 3시간 내에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미루게 되고 모레도 미루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드리자면 이겁니다. 약통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약장을 열고 유통기한 확인하고 지난 약은 전부 약국 수거함에 반납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 집과 인생을 모두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약통 정리가 끝나면 내일은 비닐봉지, 모레는 고장난 전자제품.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만 하세요. 첫째 날은 약통 정리, 둘째 날은 비닐봉지 정리. 이렇게 8일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집이 호텔처럼 바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쉬워요.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오늘부터 한 달 동안만 꾸준히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운 공간을 채우는 행복한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물건을 비우고 난 뒤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거든요. 빈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 다시 어지러워지지 않는 법,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셔야 할 내용이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이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적인 방법을 전파하는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 중에도 집 정리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물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비워보시겠어요? 유통기한 지난 약, 비닐봉지, 고장난 전자제품, 아니면 공병이나 서류? 댓글로는 꼭 이걸 알려주세요. 8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댓글로 선언하면 실천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댓글로 첫 번째 실천을 선언해보세요.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벼운 시작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진 집에서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살고 계실 거예요. 저 이정민이 30년 경험으로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더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